2. 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 활동과 심미성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 아름다움, 형상화된 언어 예술입니다.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인간의 삶에 관한 심미적인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언어 활동이다. 그런 말이고요. 자, 문학 작품에서 신미성을 나타내는데 주제의 신미성, 다양한 경험이나 깨달음, 정서 등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관련된 인식과 체험을 이야기하고요. 표현과 관련된 신비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형식적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는데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미적인 체험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문학의 신미성과 표현의 관계 3번입니다. 작품의 창작과 표현 방법은요.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의인법, 회상 방법, 이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표현 방법은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독자한테 자신의 의도, 순수한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작품 수용과 창의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문학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세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나게 해주고요. 그러면 독자는 문학의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심미적 감수성,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설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과 체험을 한번 볼까요? 주요 사건들과 갈등의 전개 과정, 작품의 주제의식, 그래서 삶의 의미와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인간의 삶의 세계에 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배경, 그리고 인물의 감정에 관한 섬세한 묘사, 그리고 소재의 함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 등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기에선 양과 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소설은 제목이 별, 알퐁스 도데가 지었죠. 자연에 관한 묘사, 인물의 섬세한 감정 묘사 등을 통해서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짧지요? 단편소설 그리고 순수소설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이 이야기하고요. 별에 관련된 것, 아가씨를 향한 양치기, 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천상과 지상, 하늘과 땅, 별과 인간을 대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간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지요? 전체적으로 크고 두드러진 갈등은 구조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잔잔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구성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46쪽입니다. 아이고, 아까는 31쪽이었는데. 자, 그림 한번 보면은요. 자, 나는 혼자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지요. 나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찾아와요.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는 양식을 전해준 뒤 아가씨는 금방 가.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웠는데 아가씨가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소나기 때문에 강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가씨가 못 가고 다시 홀뻑 젖어서 왔죠. 그래서 아가씨한테 자라고 했는데 아가씨는 잠 못 자. 불편한 거거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던 아가씨가 잠들지 못하고 다시 내가 있는 바깥, 불 옆으로 와서 나는 아가씨한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줘. 그래서 아가씨가 되게 흥미롭게 듣다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다. 요게 끝. 요게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좀 길죠? 7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32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요. 여기 교과서 날개 옆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개 1부분에서 왜 이러니? 자, 날개 1부분에서 내가 류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효과죠. 그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은 과거 회상의 말투를 사용하면서 나한테 진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과 지나가는 일에 대한 애틋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나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씨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여기.
그래서 아가씨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어. 산에 혼자 있긴 하지만 아가씨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33쪽 가볼까요? 여기 봐주시면은요. 회상수법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래서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애틋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나의 상황은 어떠냐? 내가 자신의 과거에 양치기 하던 시절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걸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상황과 그 심리를 한번 볼게요. 산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니까 외롭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마나 할머니가 먹을 것 갔다 올 때 반갑고 행복한데 그때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근황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34쪽이고요. 자, 34쪽 여기에서는 교과서 날개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독자한테 대화하듯이 말하는 표현이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하고 제일 밑에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릴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면서 아가씨가 왔을 때 그러한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35쪽 보면은 아가씨를 무척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표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 무엇이냐?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으니까 주인공,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 우리는 주인공인 나한테 친근감을 느끼고요. 주인공인 나는 독자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정신을 못 차릴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라고 해서 친밀감과 신뢰감. 아,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36쪽입니다. 자, 아가씨는 와서 실컷 놀다가 가요. 얘기할 거 빵 죽으면서 자기 할 얘기 하고 가지요. 그게 여기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말하는 걸 보면서 아가씨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주인댁 따님이죠. 그래서 양치기, 별 볼 일 없는 양치기한테도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니까 호기심이 많고요. 그리고 신분이 낮은 양치기인 나한테까지 질문을 잘하니까 밝고 성격이 쾌활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나의 성격은 혼자 지내지요. 그래서 나는 대답도 잘 못해요. 쩔쩔매면서 당황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20살의 나, 컸다고 볼 수 있는 20살의 나는 수줍음이 많고 순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8쪽 들어가 볼게요. 그래 아가씨 갔지. 그래갖고 나는 멍 때리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어떡해 라고 하면서 멍 때리고 너무 좋았지. 근데 나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올라왔지요. 그렇죠? 물이 불어난 강을 넘지 못하고 흠뻑 젖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유. 여기선 비유법을 표현하는데요. 자, 아가씨가 가는데 나의 심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갈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뭐뭐 같은이라고 해서 직유법 써서 아쉬움과 슬픔을 나타내고요. 다시 자갈돌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느낌을 말하죠. 그래서 촉각적 심상도 활용하고 있고요. 날이 저물 때까지 멍하게 아가씨가 간 사실을 사라져 버릴까 봐.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움, 서운함, 그리고 아가씨와 행복한 잠깐의 시절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순수한 모습이 자꾸 들어가지요. 다시 사건 전개. 아가씨가 다시 나타나죠. 내려갔다가 왜요? 강을 못 건너가지고 흠뻑 젖어서 와서 아가씨는 당황스럽고 무섭지. 그래서 울고 있고요. 나는 그런 아가씨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 아가씨와 이별을 해서 나는 아쉬워했는데 강이 넘쳤지? 아가씨가 건너려다 빠질 뻔 해가지고 흠뻑 젖어서 다시 올라와. 나는 아가씨를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조금 반대가 되죠. 아가씨가 이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밤이 되었고요. 나는 아가씨를 지켜주면서 밤하늘과 별이 다른 데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부분 있죠? 왜?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가씨를 지켜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하늘과 별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구풀이도 잠깐 봐주셔야 돼요. 여기 1번 보이십니까? 1번이 아니면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우리 주인댁 따님이 있으니까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하나 더. 여기 노란색, 두 번째 노란색 보시면은요. 잠든 표현의 밤에 대해서 풍경이 어떤지를 묘사하는데요. 이것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성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41쪽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나는 좋지. 왜? 아가씨를 내가 지켜주니까.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아가씨는 맨 처음에 호기심 있다가 내려갔지. 근데 흠뻑 젖어서 울고 올라오고 나서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있던 아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와서 나의 옆에 있지. 왜? 나를 더 이상 경계를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씨가 태도를 변하니까 내가 아가씨한테 긴장 풀어주려고 이제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처음에 나를 경계하던 아가씨. 그런데 경계를 누구로 틀고 와서 내가 별자리 이야기하고요. 그러고 밤 풍경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신미성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거 들어가고. 그래서 신미적 표현이죠. 요거 한번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의인화 하고요.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시각적. 눈으로 보는 것, 청각적, 귀로 들리는 심상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감각적 표현합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서 풍경을 생생하게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쪽 가볼까요? 자, 이제 아가씨한테 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가씨는 그래서 재밌어 하죠. 그래서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43쪽 볼까요? 나와 아가씨의 관계는 평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일방적으로 아가씨를 동경하지. 아가씨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관계를 맺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아가씨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연약한 존재지요? 나는 그런 아가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별자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자리는 한편의 동화처럼 아가씨가 좋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여서 낭만적이고 그리고 서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신미성이 들어갑니다. 여기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44쪽입니다. 마지막 장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양치기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부분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 보이시죠? 여기 그렇게 들어가면서 별과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양은 순수하고 연약하는데 그 아가씨를 이야기하면서 고귀하고 아름답지 그리고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주어야 할 대상이다. 오늘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별자리 이야기를 듣다가 잠든 아가씨.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죠? 여기 이것을 보면서 아가씨를 길을 잃은 별에 비유하고 연약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지켜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자, 주제는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죠. 아가씨가 나한테 별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어깨에 기대서 자기 들고 나는데 나는 끝까지 자리를 비키지 않고 그대로 있죠.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뭐냐? 아가씨에 대한 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요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심미적인 인식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순수함과 정신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것으로서 우리는 심미적인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양떼에 빗대어서 뭐뭐처럼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가씨를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온 것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나의 순수한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길다. 끝!